6.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거대 양당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민주당 경선은 어대명에 이어서 구대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확고한 1강 체제를 굳히고 있죠. 국민의힘은 현재 찬탄 대 반탄 2대2 구도 4강을 치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당초 나경원 후보가 사인에 포함될 거라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면서 의외로 국민의힘 당심이나 이런 부분에 탄핵 찬성 쪽의 그 의견이 좀 모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2차 경선이 이제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1대1 맞수 토론으로. 그런데 뭐 토론 내용을 보고는 또 혀를 끌끌 차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 국민의힘 경선에 힘을 빼는 부분은 바로 그 한덕수 대망론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국힘 후보들과의 경선이 최종 경선이 아니라는 게 그 지배적인 그런 걸로 깔려 있습니다. 자,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면은 전혀 감동을 못 주는 경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데 김경수, 김동연 후보의 착한 2등 전략 이것도 흥행부진인 것 같습니다. 이 흥행이 착해서 되는 건지 이것도 조금 의문이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2017년 대선 때보다 더 강력한 탄핵 프레임이 있다. 그래서 민주당은 경선 흥행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.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게인 2017년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은 굉장히 대통령 탄핵으로 어렵지만 2002년 극적 단일화로 반전의 드라마를 쓴 적이 있다. 그래서 자나깨나 이제 드라마를 머릿속에 지금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현재 여야가 바라보고 있는 대선 구도 어느 쪽이 맞을까요, 이종원 평론가님? 네,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후보가 확정적이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흥행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죠. 예,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착한 2등 전략 얘기하셨는데 선거에서는 착하면 손해다 하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 본선 때 올라가 가지고 과연 흥행몰이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, 근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서 의외로 좀 흥미로워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찬탄 반탄 2대2 이렇게 구도가 되면서 어제 이제 그 맞수 토론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집중도가 높았고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 뭐 순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일단 이제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다. 그런데 그 다루는 내용이 뭐 그렇게 신선하지 않은 게 좀 문제가 아닌가. 그러니까 여전히 뭐 비상계엄, 탄핵 이런 게 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것.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고, 그러나 일단 주목도는 높이는 데 성공을 한 것 같고요. 자, 그런데 계속 이 지금 여세를 몰아가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 전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번 흥행을 하고 경선에서 또 그렇게 극적으로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된 상태에서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하고의 2차 단일화, 그리고 필요하면 또 2단계 단일화, 이준석 후보와의 2단계 단일화까지 계속 이제 흥행을 이어가겠다. 뭐 그런 이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사실은 1단계 단일화도 쉽지는 않잖아요. 보면 과거의 단일화 협상 보면 지난 대선 때도 이제 안철수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구상하고 있는 이 고난도의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단일화로서 흥행을 일으키면서 승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2021년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 시나리오예요. 당시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의원보다 뒤쳐졌었어요. 당내에서 여론조사 결과는. 근데 그걸 뛰어넘었어요. 그다음에 경선을 통과해서 나왔더니 안철수라는 또 제3지대 후보가 있었거든요. 근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또 오세훈 후보가 된 거였어요.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. 여론조사 지지율이. 그런데 그다음에 후보가 된 다음에 박영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와 붙어서 이겼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올라가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저는 그 선거 시나리오가 가장 지금 국민의힘에서는
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뭐 그렇게 될 확률도 있죠. 지금 당 바깥에 한덕수라는 어떤 당시에는 안철수와 대입을 해볼 만한 어떤 지금 주자가 또 대기하고 있고 지금의 당 내에서는 찬탄파와 반탄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약간은 상승세를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는 사이 안에 저도 뭐 나경원 후보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이번에 드러난 결과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이 당이 중도 확장성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중도를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그나마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분들이 조금은 더 당내에서도 전략적 사고를 시작했다라는 반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준석 후보와의 저는 단일화를 굳이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봐요. 지금으로서는. 그리고 뭐 국민의힘 후보가 최소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45, 47 사이가 저는 득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최소한 어떤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가 35%를 그러니까 얻었을 때 그때서야 이준석 대표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가 시너지가 생기는 거지. 그 전에 계속 무슨 단일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.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계속 단일화 안 한다. 왜 텐트를 집어쳐라.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싸움이 단일화 논쟁으로 김이 빠져버려요. 오히려 그럴 필요는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황기 대변인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 1강 체제 속에 뭐 사실상 후보는 뭐 굳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제 보수 논객 들고 만나면서 오히려 정책 발표하고 외연 확장 쪽에 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막판에 국민의힘은 이제 일종의 단일화 드라마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먹힐 거라고 봅니까? 그게 헛꿈인 게 헛꿈이다. 민주당이 흥행이 안 되죠. 뭐 착한 2등 전략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착한 2등 전략 아니거든요. 근데 게임 자체가 100m 달리기로 치면은 이미 1등과 2, 3등 사이에 95m 차이가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한 거예요. 5m만 더 뛰면 되잖아요. 그런 경기를 누가 보겠습니까? 어떻게 아무리 잘 뛰는 사람이라도 100m 달리기에서 95m 뒤에 뛰면은 뭘 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자세히 보면 정책적으로는 뭐 증세대 감세, 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로 이 뭐랄까 일단 그 각은 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. 왜냐하면 그러건 말건 1등이 이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용히 경선이 진행되는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이 시끄러운 건 무슨 단일화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단 여기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달리기라기보다는 프릭쇼를 하고 있어요. 기괴한 쇼를 하고 있거든요. 보면은 그 명색이 공당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로 태어날래, 뭐 자동차 바퀴로 태어날래, 뭐 평생 뭐 콜라 없이 치킨 먹을래, 아니면 김치 없이 라면 이런 걸 묻고 있어요. 사람들이 그래서 웃겨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본 토론회에서라고 제대로 하느냐? 그렇지도 않습니다. 아직도 탄핵이 뭐 잘못됐니, 뭐 찬성을 하니 이런 걸로 사과하라 이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뭔 말이냐면 헌정 질서의 틀 안에 있어야 단일화가 돼요.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이 벌인 어떤 계엄, 내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털어내고 헌정 질서 안에 들어와야 한덕수랑 뭘 하든 그 위에 이준석이랑 뭘 하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자기들끼리 지금 부흥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흥회가 기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자, 배룡찬 수장님은 네. 어떻게 보세요? 2017 어게인이냐, 2002년 대반전이냐? 모양은 2017년을 닮아 있죠. 이 4개 여론조사 기관 MBS 여론조사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21일부터 23일까지 K-스테디 리서치, 코리안 리서치 인터내셔널, 에머레인 퍼블릭, 한국 리서치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대선 구도 인식인데 정권 재창출이 39%, 정권 교체가 50%입니다. 11%포인트나 차이가 나죠. 그러니까 이 조사의 결과는 뭐냐면 중도도 정권 교체 쪽에 가 있다. 그만큼 마치 8년 전에 탄핵 상황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. 보수로서는.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정권 재창출이 더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더 기울어져야 되는데 더 올라온다는 것은 대선이 이제 본선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또 뭉치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겠죠.
단일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면은 뭐 이재명 후보는 완전 무결한 후보냐 또는 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거나 한덕수 권한 대행도 완전한 후보는 아니겠죠. 근데 핵심은 이걸 거예요. 남아있는 변수는 뭐 누구냐 또는 또 보수 단일화냐가 아니라 프레임이 전환되는 것이냐일 것입니다. 그러니까 탄핵 국면의 여파, 뭐 내란으로 몰아가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뭐 저는 큰 변화가 없을 테고, 다만 그래 경제 쪽으로 트럼프 대응을 할 누군가가 필요할 텐데 이런 게 적어도 이제 중도나 또 보수 쪽에 이 절박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전설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.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. 얻어 맞기 전에는.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타이슨인 거잖아요. 그런가요?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토론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약을 내고 있잖아요. 예. 예. 기존 공약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또 내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쪽에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거죠. 이건 좀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. 안 그래도 준비가 제가 보기에는 개별 후보 차원에서 좀 덜 돼 있는데 그런데 토론 과정에서조차 이게 전혀 뭐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온다.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런 쪽으로 향후에 남은 그 토론을 더 집중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. 그러니까 탄핵은 아예 서로 그러니까 뭐 맞수 토론을 하더라도 사실 탄핵 같은 건 아예 거론을 하지 않았어야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래 비전을 놓고 뭐 하다못해 뭐 이재명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이라도 벌이는 편이 지금은 더 낫지 않나. 예, 그런 생각을 들어요.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정책 비전 안에도 보면 서로 생각이 좀 갈리는 거 아닙니까? 이념 정체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비전이나 정책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노력을 조금 앞으로 좀 더 벌여야 되지 않을까 이 경선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재명 후보가 타이슨 아니냐 이랬는데 그 반대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. 민주당 후보가 그래도 그나마 이재명이라서 국힘이 이길 가능성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설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? 이게 무슨 얘기예요?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흠집이 많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국민의힘 후보가 괜찮았을 때 정말 최상의 후보가 됐었을 때 그나마 붙어볼 만하다. 근데 그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 선거는 어려워요. 기본적으로 어려운 선거입니다. 진짜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하고 다 펴도 어려울 수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선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그 치열한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 4명의 캠프 후보들을 보더라도 진짜 저래가지고 뭐 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많고, 근데 실제 어제 1대1 마스토론 저도 봤습니다만은 글쎄요, 그렇게 뭐 딱 눈에 띈다.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후보 아니면 정말 우월하게 조금 위에 있는 후보가 보여준 모습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아니 저분이 본선 가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 토론을 했었을 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저는 이번 1대1 마수 토론이 상당히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에게 주는 어떤 좀 영향은 뭐 크지는 않더라도 좀 유의미한 변화의 좀 팩터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댓글 소개를 해드리고 네네. 토론하겠습니다. 한덕수는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려 하는 거냐? 양심이 없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자, 국힘은 반전 카드 없이는 이재명에게 그냥 무난하게 질 거다. 반전 카드는 한동훈 안철수뿐이다.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이런 뜻 같습니다. 계엄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면 정권 재창출 욕심 버리고 반성부터 해라 이런 의견 있고요. 지난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때 정봉주가 그 명파리 논란처럼 이재명에게 대들어야 조용해서 경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착한 2등 하지 마라 이런 뜻 같아요. 국힘은 한덕수까지 합쳐도 이재명의 대응이 안 된다.
그냥 춘추 전국시대 컨셉이다. 도토리 키재기다. 이런 뜻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데이터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 MBS 여론조사 자체 여론조사입니다. 4개 조사기관에 여기 보면 이제 41% 최초로 나왔습니다. 근데 네. 연령대별로 보면 60대, 70대, 20대, 30대는 그렇다 치고요. 20대는 특히 60대, 70대 이상 외에는 허점이 없어요. 허점이 없다. 네, 경쟁 구도로 봤을 때. 그 다음에 지역으로 봐서는 TK 외에는 별로 허점이 없어요. 그리고 무당층 외에는 별로 허점이 없어요. 이 이야기는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, 이재명 노래를 불러가지고는 저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드리는 말씀이 프레임이 전환이 안 되면 그러니까 조지 레이코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뭐 이름만 이야기 많이 하고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이 뭐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. Don't think of an elephant거든요.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재명 대표 계속 이야기 반 이재명 하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.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길 수 있냐 그는 탄핵 국면이 아닐 때 이야기겠죠. 정상적으로 2027년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. 근데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.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토론회가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윤심 가지고 싸움하잖아요. 예. 싸움 박질이잖아요. 이러면 이걸 절대 못 이기죠. 왜? 중도가 절대 안 들어옵니다. 그러면은 뭐냐? 결과적으로는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하는가 중요한 거죠. 한덕수 현상이 왜 한덕수 현상이냐면 경제고 미국이고 트럼프고 완전히 지금 내란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. 트럼프 통화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잖아요. 근데 그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가능하겠냐? 그게 가능하면 그나마 해볼 만한 거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되는 거고. 배 수장님이 이제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 설명을 하면서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레임 이론인데 이 김문수, 한동훈 후보 간의 이제 1대1 토론 저도 유튜브로 생방으로 봤어요. 그랬더니 윤 대통령한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 맞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탄핵 약물에서 허우적거려요. 이게 대선이지 않습니까? 예.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민의힘에서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치면 후보들이 뭐 한쪽에서는 기본 사회를 하자 그러자. 그래서 뭐 이제 선진국쯤 됐으니까 절대 빈곤 없게 만들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수도권 1극 체제 뭐 지방 소멸 있으니까 권력을 5개로 나눠서 메가시티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데 국민의힘은 없습니다 그게. 나경원, 한동훈 이런 사람들 보면 갑자기 민주당에서 낸 정책 가져와가지고 뭐 5대 메가시티 하자고 떼우고 있어요. 그리고 메인 전장은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윤석열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.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선을 치릅니까? 이렇게 된 데에는 평론가들이나 대중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. 보통 큰 선거 치르면 수많은 실무자들 참모들이 붙어가지고 정책도 만들고 프레임도 만들고 말씀하신 메시지도 만들고 하거든요.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여의도에 국민의힘엔. 왜냐하면 이미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뭐 일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당에 머물면서 뭐 경력을 쌓고 성과를 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쓴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에서 갖다 썼거든요. 열심히 해도 그 진영에서 소용이 없다는 게 드러났거든요.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 후보만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? 이게 지금 대중들이 보고 계시는 모습인 겁니다. 네.